막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해주시면 포항 지진은. 그렇죠. 포항 지진 발언을 막말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천벌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천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딴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더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걸 이거예요. 문제는 인용을 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하는 아니죠. 거죠. 헛소리를 인용하지는 않잖아요. 댓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앞에 더 있었고 뒷부분에서 잠깐 한 줄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7, 80%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든 20%든 뒤에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보수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라는 멘트였어요. 근데 그 말은 말이죠. 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컨대 정부에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인용을 해도 되는데 뭐 포항 지진이 무슨 뭐 그쪽 보수 진영의 의견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끝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었죠. 어느 정도로 제가 언론에서 마녀 사냥이 됐었냐면요. 뒷부분에 그런 말들도 있었다 부분은 다 빠지고 유여해가 포항은 천벌이라고 했다라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그 이야기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로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기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그런 망언들 같은 걸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 있다라는 형식만 들면 모든 망언지 뭐 허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저한테 아까 막말이라고 시리즈라고 하셨는데 자, 그 예를 들어서 그 한마디 했던 게 막말을 항상 한다라고 낙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많이 했다 하셨죠. 네. 근데 재밌게도 뭐냐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막말한 적이 없대요. 근데 홍준표 대표와 그건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홍준표 대표는 시리즈가 많습니다. 일단 이 하나만 얘기하죠. 다른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봐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막말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이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거기다가 쓴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두 번째,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은 우리가 인용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거 인정한다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용을 하셔서 교수님, 미안하다라고 제가 그거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가슴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면이 아니라 이프가 아니라 가슴 면체로.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가슴 아프게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썼던 글이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면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까지 제가 한 세네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사가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원고에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공감을 하지 않지만. 아니 사실 원래 제가 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비사네, 비사. 네, 비싼데. 더 나빠요. 아니 그렇죠. 더 나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쁜 제가 겁니다. 이 얘기를 나는 공감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빠져나갈 길 마련해놓고서 교수님. 인용까지 했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저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야당에서 아무도 여당을 견제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홍 대표부터 누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인지도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깍두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린 계기가 태극기 집회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라이브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맞았죠. 제 그러니까. 맞았죠.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난 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8월 15일 날 처음 태극기 집회를 갔어요. 그때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그리고 우리 당의 전 모 의원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캔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취재하러 갔어요. 왜 취재하러 갔냐면요. 태극기 집회가 8군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흩어졌는가? 왜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가? 취재 갔다가 엄청 맞았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고 이제 여기 왜 왔냐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극기 집회 뭐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하고 적절한 거리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수 이념 또는 가치 이 부분에 문제가 걸리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니 본인도 사실 태극기 집회 많이 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나눠서 열리지 한꺼번에 열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걸 라이브로 막 방송하시던 분이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했었어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수 우파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요. 나는 보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보수가 뭐지?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뭐지? 그 우파는 뭐지?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고민한 게 우리가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 이름을 제대로 지금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 태극기가 보수일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에 가 있어요. 본인이 보수라고 하면 태극기에 다 가요. 그러면 그들을 뭔가 모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수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생긴 거. 그럼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보수의 이념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이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본인이 이제 저도 지금 고민한 공부 결과로. 중입니다. 저도 공부 중이. 아니 제가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기 그래서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 항상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분이 하고 지금도 공부하면 제가 어떡해.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정말 실감이 돼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저것 좀 막아봐. 나는 안 해요. 너가 해. 나는 보수니까 점잖아야 돼. 나는 얌전해야 돼. 보수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고 너는.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말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른대요. 홍준표 공격하라고. 아니 정말 그래요. 다들 저한테 그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저한테 찔러요. 홍하고 싸우래요. 절 찔러요. 그래서 제가 홍하고 싸우고 있으면 다들 이래요. 그렇게 세게 싸우지는 마시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하란 건 아니었습니다. 더 한 건 뭔지 아세요? 홍하고 싸워서 여기를 바로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싸워요. 그럼 이래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세요? 다들 제가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파예요. 근데 부끄러워요. 왜냐면 본인은 안 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변호사 재개업 신청하고 등록까지 마쳤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등록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뜻밖이었어요. MB 면회 때문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예, 이야기를 직접 예. 하셨죠. 근데 그게 변호사 재개업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저도 그걸 면회가 되는 잘 건가요? 모르겠어서. 있습니다. 그 있어요? 부분은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 중에 감옥 가보신 분이 교수님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자주 가잖아요. 네.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무제한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그냥 일반 면회 신청을 하면은 10분 동안 얘기하는데 교도관이 다 받아 적는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해도 특별 면회를 신청하면 가족들의 대동이나 동의만 있으면 가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면에도 기록을 합니다. 요새. 네네 그 앉아서 기록하는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원래 그 대표 그만두시고 나서 그 삼성동 사무실에 내가 면회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의사 전달이 됐어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 굳이 변호사 자격증을 이렇게 급히 다시 해서 뭐 생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면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약간 뜬금없었고 참 이분이 엉뚱한 분이구나. 만약에 진짜 정치를 계속 앞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도자의 어떤 그 처신과 언동이라는 건 저는 그래도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였는데 생계 때문에 개업했다라고 말씀하시긴 좀 그러니까 홍준표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한 표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형님 면회하려고 한다. 예. 이게 이제 홍 대표님스러운 그런 일종의 그 어법이잖아요. 예.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국민들은 이제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하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거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 변호사를 하셨고요. 특히 우리 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득 나중에 신고하면 랭킹 나오잖아요. 랭킹이 항상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초선, 재선 뭐 이렇게 하실 때도. 그러니까 저는 뭐 변호사로 돌아가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의원도 아니고 어디서 뭐 다리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또 다른 데서 또 모셔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시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서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또 돈 벌려고 또 개업합니까? 이 얘기가 좀 그러니까 홍준표 특유의 받아치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었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변호사 재개업 여부와는 별개로 어쨌든 MB를 면회를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예. 사실은 거의 하루에 뭐 2분, 3분씩 돌아가면서 가시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는 다 이렇게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릴레이 면회 비슷하게 뭐 언론에는 노출이 안 돼 있지만은 근데 어떻게 맞이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두 사람이 약간 애증 관계가 있죠. 우선은 뭐 예. 기본적으로 학연이 있는 데다가 그 국회의원도 또 같이 이 겹쳤던 기간들이 있고 당시에 이명박 의원은 종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가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이제 워싱턴을 가셨고 홍 대표는 그때 아마 낙선해서 그렇죠. 가셨고 네. 그래 이제 거기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이 지내셨어요. 옛날에 뭐 사적으로 둘이 워싱턴 가서 놀던 이야기. 친이계는 아니지만은 친이계보다 인간적으로는 더 가깝죠. 우리 홍 대표 그래서 좋아 성격이. 이 대목에서 또 라면 얘기 또 아니 할 수가 없네. 이제 저희 가 있을 때니까 뭐 다 그때 낙백한 상태로 가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술 먹다가 뭐 형수님 그리고 라면 좀 끓여주시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난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때 우리 홍준표 그 당시 대표도 같이 경선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 그때 이제 대운하가 주요 공약이었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그 대운하로 왔다 가던 바지선에 예. 독국물을 싣고 가다 그게 만약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게 난리 난다. 식수원이 오염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독국물은 특별 취급하기 때문에 트럭에도 못 싣고 다녀. 네. 근데 그게 딱 되니까 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운하에 그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운하 반대론의 가장 큰 정서적 논거인 거예요. 이게. 그래 맞다 말이야. 그렇죠. 국물을 싣고 다니는 그따위 말이 되느냐 말이야 바지선에. 그래서 이제 경선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뭐 이 특유의 또 친화력으로 홍 대표가 형수님 뭐 해서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랬다고 그런 애증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또 당 대표가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애정이 90% 미움이 한 10%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갑게 만나시겠네. 당연하죠. 그리고 어쨌건 뭐 지난 그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이유로 한 수사 과정에서 또 홍 대표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하고 커버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이. 분이 만나면 우리 유 교수님 얘기는 안 할까?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저는 MB를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MB도 저 싫어하겠다. 저 지금 방금 약간 표정이 보지도 않고 싫어하겠다. 싫어하겠다.